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2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장 마감까지 확실한 승부 전략과 내일장 주목할 섹터까지 제시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방송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실시간으로 댓글 참여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장 내일장 2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급락하는 종목에 대한 생존 전략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종목 SOS 시간. 오늘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호석 차장입니다. 차장님 먼저 급락하는 종목들을 구조하기 전에 시장 상황부터 점검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우선 오늘 시장 좋은 흐름이 나오지 않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이제 코스피가 한 20포인트, 코스닥도 한 10포인트 정도 조정이 나왔는데요. 전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자라고 하면 결국은 이제 금리 상승에 대한 우려, 그러니까 금리가 상승된다라는 말은 결국에는 위험 선호보다는 이제 안전자산을 선호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을 하겠죠. 금리 상승 그리고 이제 중국과 관련해서 부동산 리스크가 조금 부각이 되면서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좀 조심하는 양상이 나오고 있다라는 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시장에서 이제 그중에 시장을 이제 이끌어가던 업종이라고 하면 2차 전지, 바이오, 기술주, 그다음에 엔터주 이렇게 좀 나눠볼 수 있을 건데요. 결국엔 이런 종목 기존에 이제 시장을 이끌어가는 종목들이 최근의 흐름으로 인해서 조정이 나오면서 시장을 더 이상 이끌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오히려 그 외에 이제 다른 업종들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양상을 보이고 있지만은 상대적으로 그 시세가 아직까지 강력하지 않다라는 점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수는 결국에 이런 내용들 때문에 상승하지 못하고 오히려 조정받고 있다 정도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가장 이제 시장에서 오늘도 제일 큰 이슈라고 하면 초전도체 이제 관련주에 대한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초전도체가 이 코너를 통해서도 한 2번 정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초전도체가 실제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과학자가 아닌 이상 세계적인 석학들도 명확하게 밝혀내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더 이상 얘기를 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반대로 저는 주식 투자자로서 이제 시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는지가 조금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초전도체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시장에서 이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도 있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시기도 있는데 현 시점에서는 이제 이 긍정적인 내용이 다시 이제 부각되고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제 긍정적인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 관련주들이 시세가 나오기 때문에요. 그에 따른 대응은 충분히 할 수 있을 여력이 된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 단기에 이제 변동성을 크게 가져가는 부분들을 제외한다라고 하면 시장에서 이제 단기의 변동성이 커지긴 했지만 상대적으로 실체에 대한 내용 의심 없이 좀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중국 소비 관련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중국 소비 관련주와 관련해서는 중국의 이제 유커 복귀 기대감에 대한 내용들이 조금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6년 만에 중국 정부가 이제 중국인의 한국행 단체 관광을 이제 허용을 했죠. 전면 허용을 하면서 결국은 유커가 돌아온다라고 이런 이제 내용들을 이런 키워드로서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이제 관련주들이 부각을 받고 있습니다. 그 중국 이제 경기 회복이 만약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면은 내년 초부터는 이제 코로나19 이전 수준을 회복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이제 전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에 이제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지금 시점에서 이제 전면 허용이 됐는지를 생각을 해보면 9월 말경에 이제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당연히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 더 많은 사람들을 이제 유치를 하려고 하면 기브 앤 테이크죠. 결국에는 우리도 많이 보내고 우리도 많이 받고
이제 성립이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이런 점 생각한다라고 하면 중국 소비 관련주와 관련해서 단기에 시세가 조금 가파르게 나오긴 했지만은 항저우 아시안 게임을 앞두고 있는 기간까지는 충분히 이 이제 테마에 대해서는 한번 접근해 볼 여지가 있다, 여력이 있다 정도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한국 화장품이 되겠죠. 한국 화장품의 시세에 따라서 관련된 종목들도 가격 변동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좀 있어 보여야 되고요. 시장에서 안 좋은 파트로 좀 생각을 하면 뭐 반도체 관련주, 뭐 게임 관련주가 될 것 같습니다. 보통 저희가 기술주 성장주라고 얘기를 할 만한 섹터에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급락이 나왔죠. 결국에 이제 위험 선호가 아닌 안전자산 선호로 바뀌게 되면 기술주들이 조금 영향을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은 부분을 불가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보여주는 큰 그림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뭐 일시적인 조정이다라고 조금 판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게임 산업 같은 경우에는 뭐 대표적으로 지금 역성장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뭐 시장이 좋고 금리가 낮을 때는 이제 게임에 투자되는 돈이 더 많아지고요. 뭐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시세가 많이 가파르게 분출을 했었는데 또 이제 NFT 게임이었죠. NFT와 관련된 뭐 게임과 관련된 이슈들 이것들이 시세를 많이 분출을 시켜줬다라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게임 산업 자체가 좀 역성장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한다라고 하면 좀 다소 이제 어느 섹터에 이제 돈을 좀 집중을 해야 되고 어느 섹터에를 조금 이제 조심해서 접근해야 되는지가 오늘 조금 보인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시장에서 리스크, 중국 부동산 관련된 리스크겠죠. 이런 부분들이 부각될 때는 시장을 조금 더 높이서 관망을 하면서 오히려 어느 업종에 접근을 해야 할지, 어느 업종은 조금 피해야 할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금 판별하는 이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양대 지수가 모두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장 속에서 더욱더 급락하는 종목들이 있는데요. 2시 30분 기준 급락주들 화면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레일을 먼저 보겠습니다. 디지털 덴티스트리 전문 기업인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22%가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28,500원 선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필에너지 살펴보겠습니다. 보호 예수 물량이 풀렸습니다. 13% 넘는 낙폭을 기록 중이고요. 51,000원 선에서 거래가 진행 중입니다. SAMG 엔터 이어서 보겠습니다. 글로벌 콘텐츠 엔터테인먼트 기업입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7% 넘게 빠지고 있네요. 22,350원 선 지나고 있고요. 다음으로 페노션 보겠습니다. 해상 운송 업체입니다. 5% 넘는 낙폭을 기록하면서 4,540원 선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하이트 진로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주류 기업입니다. 19,68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하락률은 4%대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급락하는 종목들 저와 함께 살펴보셨는데요. 이 종목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거나 또 다른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다면 유튜브 댓글창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레일을 먼저 구조해 보겠습니다. 지난 거래일에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은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지난해보다 줄어든 수치로 집계가 됐는데요. 상반기 영업 손실을 봤을 때도 적자 전환한 상황입니다. 이것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밀리고 있을까요? 네, 우선 이제 레일 실적이 나쁘니까 뭐 주가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선 레일 같은 경우에 지금 올 초부터 해서 작년 연말이죠, 정확하게는 작년 연말부터 올 상반 1분기까지 꾸준하게 주가가 올라왔었고요. 2분기부터는 주가가 추가적으로 상승하진 않았지만은 그 고가죠. 상승한 이후에 주가가 레벨업한 이후에 그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주가가 레벨업할 수 있었던 부분들은 결국에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었다라는 점 생각을 해본다면 아쉽게 나온 실적이 주가 하락을 이끄는 것도 일견 자연스러운 부분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2분기에 매출액이 한 394억 정도 나왔는데요. 전년 대비했을 때 대략 한 26% 오른 수치고요. 영업이익도 한 33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한 1% 정도 감소한 수치입니다.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전 분기 대비했을 때는 흑자 전환하는 모습 보여주긴 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시장에서 예상했던 매출액이 이게 한 434억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394억으로 못 미치는 수치고요. 또 시장에서 예상했던 영업이익이 한 73억 정도로 지금 실제로 나온 33억 대비하면 한 40억 가까이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시장에서 생각했던 거하고 비교를 했을 때 실적이 그에 못 미치게 나왔다라는 점이 좀 제일 큰 포인트겠죠. 그에 따르면 당연히 이제 예상했던 것보다 실적이 나빴다라고 하면 현재 주가라는 것은 그 예상되고 있던 실적을 주가에 반영했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빠진 실적에 맞는 이제 주가로 변화를 하는 것도 뭐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안에 내용들을 조금 살펴보면요, 한 2개 정도 매출이 크게 인식이 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이게 뭐였냐면 그 북미 미국에서 소규모 미국 서부에 있는 이제 그 딜러사를 서부 지역에 있는 딜러사를 교체를 하면서요, 그 소규모 딜러들 주문을 좀 취소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매출이 잡혀있던 것들을 취소가 됐던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또 이제 유럽에 공급하는 공급분 같은 경우에 한 23억 정도 되는 분량이 있었는데 이게 이제 매출로 인식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매출 자체가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좀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조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것은 뭐 비용적인 측면이라는 것이 가장 큰 요소가 되겠죠. 영업이익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해봤을 때는요, 이제 회사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등을 추가로 채용을 했습니다. 이걸 채용하게 되면서 전 분기 대비했을 때 급여로 한 9억 정도 비용이 더 많이 늘어난 상황이고요. 또 최근에 이제 치과 기업에서 에스테틱 기업으로 브랜드를 좀 확장하고 있는 그 흐름 중에 있거든요. 결국은 이 과정에 당연히 이제 새롭게 브랜드를 확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이제 광고라는 게 필요하겠죠. 결국은 광고 선전비가 전 분기 대비 한 7억 정도 더 집행이 됐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비용이 한 16억 정도 합쳐보면 더 늘었다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영업이익을 다소 좀 감소시키는 데 있어서는 영향을 끼쳤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뭐 올해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중국이나 뭐 일본, 그러니까 외국이죠. 외국 법인들 외국 관련해가지고 이제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나아질 여지는 있다라는 것이 올 하반기에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내용이고요. 대신에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결국에 판관비죠. 결국은 비용 측면에서는 이제 비용이 하반기에도 더 낮춰지진 않을 거라는 점도 조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기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에서 조금 더 한 단계 나아가기 위한 이제 과도기적인 국면에 있는 거고요. 그 과도기적인 구간에서 발생하는 추가 비용들 같은 경우에는 불가피하긴 하지만 어찌됐건 간에 불가피한 비용이더라도 사실상 집행이 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주가에는 영향을 끼친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레이의 경우에는 주문이 취소되거나 매출이 미인식된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비용단의 부담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네, 우선 도망가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그 도망가자 의견 드리는 거는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지금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28,300원 정도 가격이 나오고 있고 대략 한 22% 정도 하락한 이제 수치입니다. 아까 장중에 제일 많이 빠졌을 때는 약 27%까지 빠지기도 했었는데요. 도망가자 의견 드리는 이유는 이겁니다. 지금은 장 종료까지 시간이 크게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에 대해서 걱정을 조금 덜 수는 있겠지만은 한 27%까지 빠진 시점이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거기서 이제 하한가에 들어갈 가능성도 있고요. 그다음에 하한가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내용과 상관없이 추세적으로 이제 불안감을 야기하면서 추가적으로 하락할 여지도 있기 때문에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선 지금 하락한 시점에서 놓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면 기존에 있던 지지선들을 다 이탈을 했다라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지금 가장 대표적으로 있는 지지선이라고 생각했던 121선을 오늘 한 번에 이제 깨고 내려왔었고요. 오늘 지금 현재 지지를 받고 있지만은 이 지지를 받는 것들도 지지선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점 생각해 보면
이 구간에서는 조금 더 이제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하락이 멈춘 이후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까지도 같이 드리겠습니다. 레이에 대해서는 도망가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하락이 멈출 때까지는 지켜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종목 구조해 보겠습니다. 하이트 진로를 구조해 보겠습니다. 역시나 실적 이슈입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모두 줄어든 수치로 집계가 됐는데요. 신한투자증권에서는 원가와 마케팅 부담에 실적이 악화됐다라고 분석하면서 목표 주가도 내려잡았습니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실까요? 일단은, 네, 맞습니다. 실적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2분기에 영업이익이 상당히 좀 나빴습니다. 영업이익이 한 119억 정도 나왔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한 81% 정도 감소한 수치였거든요. 실적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나빴다는 것이 좀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적이 나빠진 이유가 무엇일지 조금 생각을 해보면요. 앞서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원가 부담이 좀 컸습니다. 원가라는 것은 맥주는 이제 메가로 만들기고요. 그 메가라는 것은 결국 곡물 가격이잖아요. 결국은 최근에 곡물 가격이 많이 상승했던 부분들이 원가 부담으로 작용을 했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조금 더 생각해 볼 것이 최근에 이제 켈리라는 새로운 맥주가 나왔죠. 신제품이 나왔죠. 켈리라는 신제품이 굉장히 이제 시장에서 관심도 많이 받고 판매량도 좋은 거는 사실이지만 결국은 그런 이제 판매량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이제 광고 선전비죠. 광고 선전비 집행이 좀 불가피하기 때문에 그런 이제 마케팅 비용이 투입이 되면서 오히려 비용이 많이 늘어나서 영업이익을 감소하는 이제 영업이익 감소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다 정도 조금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뭐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자면요. 긍정적으로 생각해 보자면 그 전에 부정적인 것도 좀 얘기를 해볼게요. 결국은 주 52시간이 정착됐고 또 이제 회식 수요 자체도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주류를 즐기는 데 있어서 위스키, 와인 뭐 이런 부분들 이런 종류를 즐기는 사람들도 많아졌죠. 상대적으로 이게 수요가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여건에 와 있는 건 맞다라는 겁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여기에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것은 이제 핵심은 맥주의 턴어라운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맥주 사업이 올해는 적자 전환을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내년에는 다시 이제 흑자 전환을 좀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우선 맥주 산업 자체가 특성상 고정비가 높아가지고요. 고정비가 높다는 것은 판매량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수익이 더 커진다라는 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19년에 테라가 판매된 이후 테라가 판매됐던 초창기보다 지금 시점의 켈리 판매가 더 이제 활발하다라고 좀 할 수 있거든요. 점유율 자체도 이제 굉장히 좀 더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좀 실적이 개선되는 부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이 실적 개선에서 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모멘텀이라고 하면 결국은 가격 인상에 대한 부분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원가 부담은 더 늘어났고요. 마케팅 비용도 더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맥주 가격을 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 문제라는 거거든요. 결국에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된다라고 하면 맥주 가격을 인상함으로써 원가 부담도 줄이고 또 그에 따른 이제 마케팅 비용에 들어가는 부담도 줄임으로써 오히려 주가를 좀 반등시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는 가격 인상과 관련한 모멘텀을 기다려 봐야겠네요. 그렇다면 가지고 계신 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면 좋을까요? 네, 우선 이제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는 것은 뭐 다른 것보다도 이미 현재 주가가 충분히 이제 뭐 가격 하단까지 내려와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건데요. 최근에 있었던 최저가가 7월에 있었던 18,970원 정도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까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뭐 1차적으로는 반등이 나올 수 있어서 지금 가격과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어서 버티자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매수를 진입한다라고 하면 이제 17,000원 드릴 거거든요. 이 가격은 이제 주봉상으로 보았을 때 이제 이 가격이 그 지금 최저가 가격보다 아래에 있는 지지선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15,000원 드릴 건데요. 이 가격은 주봉상 차트로 보이실 건데 2018년 11월 달에 있었던 최저가 가격 부근입니다. 결국 이 가격 밑으로 내려가면 재상승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목표가는 두 개로 나눠드리겠습니다. 19,000원, 22,000원인데요. 지금 가격 부근에 있는 저항선이 이제
첫 번째 목표가가 될 거고요. 두 번째 목표가도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22,000원 제시해드리겠습니다. 하이트 진로에 대해서는 버티자라는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을 살펴보면요. 신규 진입하신다면 지금의 최저가보다 아래에 있는 지지선인 17,000원 선에 해보시고요. 이때 손절 라인 2018년 11월에 최저가인 15,000원 잡아주셨습니다. 목표 주가는 두 가지로 잡아주셨는데요. 단기적으로는 19,000원, 중기적으로 2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하겠습니다. 페노션을 보겠습니다. 실적은 컨센서스에 부합했는데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한 리포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벌크해온 시황이 부진해서 단기적인 주가 상승 모멘텀이 약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방금 말씀해주신 부분이 제일 메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이분기에 실적도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 매출액이 한 약 30% 줄어든, 전년 대비 30% 줄어든 1조 2,200억 원, 영업이익이 약 48% 줄어든 한 1,200억 정도 나왔습니다. 시장의 이제 컨센서스에는 부합을 해요. 시장 예상치에는 부합을 하지만 하반기에 업황 자체가 좀 악화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감은 분명히 좀 존재를 하는 상황입니다. 대신에 이제 기대할 부분도 있는데요. 결국은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을 계속 이제 내놓으려고 한다는 거죠. 중국의 경기 부양책이 나오고 그렇게 되면은 철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또 철강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는 것은 철강석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이고, 철강석에 대한 수요는 또 페노션이 운송을 함으로써 벌크선 운임을 통해서 이제 수익으로 바꿀 수 있다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업황 자체가 나쁘기 때문에 굉장히 좀 긍정적인 내용은 없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중국 경기 부양책에 조금 초점을 맞추고 한번 이제 기다려보는 시간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노션 업황 자체는 부진하겠지만 그래도 중국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보유자분들께서는 어떤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까요? 네, 우선 버티자 의견 드리겠습니다. 버티자 의견 드리는 거는 앞에 하이트 진로와 마찬가지로 주가가 이미 충분히 이제 빠져 있다라고 조금 판단을 하기 때문이고요. 지금 가격이 4,550원 정도인데 만약에 이 종목에 대해서 신규로 진입을 하신다라면 4,100원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이 4,100원이라는 가격은 이제 2022년 11월, 작년 11월에 있었던 저점 가격이거든요. 만약에 지금 가격에서 더 흘러내린다라고 하면은 그 가격에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다음 손절가는 3,500원 드리겠습니다. 이 3,500원이라는 가격은 주봉상으로 보게 되면은 2020년에 있었던 지지선을 이탈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신규 목표가는 4,500원, 5,000원 드릴 텐데요. 4,500원은 지금 있는 지지 저항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5,000원은 61선 가격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페노션에 대해서도 버티자라는 전략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가격 전략 살펴드렸으니까 투자 의견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신한투자증권 부산금융센터 이호석 차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연결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앞서서 급락주에 대한 대응 전략을 살펴봤다면 이번에는 오늘의 매매 일지에 성공적인 마침표를 찍어드릴 찬스 종가 베팅 시간입니다. 오늘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본부장님과 이 시간에 짚어드렸던 종목 리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일에 공략을 해주셨던 GKL은 8%대 수익률이 나오고 있네요. 어떻게 대응하면 될까요? 네, 이제 이건 전거래일에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한 5%대로 지금 상승폭을 조금 줄였지만 저는 여전히 괜찮다라고 봅니다. 어쨌든 이 중국 관광객이 크루즈선을 쓸어 갔다, 지금 한국 거의 터진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을 만큼 일단은 수요는 상당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인바운드 업종 쪽에서 어떤 거를 선택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아마 카지노와 면세는 실질적으로 실적이 가시화가 될 확률이 상당히 좀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의 좀 관심을 가져보실 필요가 있고 일단 화장품 쪽에서 일부 중국과 관련된 쪽은 뭐 이제 과거에서의 이런 시각들로 인해서 상당히 좋은 모습들이 나타나고는 있지만 일단 기대감으로 갈 수 있는 주가의 흐름은 좀 한계가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제 실질적으로 왔을 때 얼마나 수혜를 받느냐인데 사실상 뭐 이런 결제를 보시게 되면은 화장품이 뭐 엄청나게 많이 팔리는 그런 지금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인바운드 수요에 따른 수혜 그리고 얼마나 이 폭에서의 실적 가시화가 나오는지를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그 GKL이랑 뭐 이제 파라다이스랑 제가 이제 이 GKL을 먼저 말씀드리고 후속으로 같이 볼 만한 종목을 롯데관광개발과 파라다이스를 같이 언급을 드렸는데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벌써 이제 전고점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GKL 같은 경우가 조금 더 폭이 높았고 조금 더 골짜기가 깊었기 때문에 아직 돌아오지 못했죠. 근데 이제 다른 종목군들이 지금 상당히 빠르게 올라오고 있어요. 롯데관광개발도 지금 전고점 오늘 왔잖아요. 그러니까 GKL 같은 경우도 상방이 더 열려 있다라고 보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 맞을 것 같고요. 뭐 2만 원까지만 보더라도 지금 현재 주가에서는 20% 이상의 추가 상승력을 더 노려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관련된 흐름들을 좀 지켜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GKL 상승 여력은 남아있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그럼 다음 종목도 리뷰를 부탁드릴게요. 지난달 17일에 공략해 주신 종목입니다. JYP 엔터는 18%대 수익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종목은 어떻게 대응할까요? 이 종목이 오늘 12%대까지 주가가 빠졌습니다. 이게 네. 시간에서 9%대 하락이 나왔는데 저는 이 종목이 이렇게 빠졌을 때가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물론 이제 단발성 비용이 좀 늘어나긴 했죠. 뭐 A2K 프로젝트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2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좀 이연된 부분들이 있었고 아무래도 이제 앨범 판매보다는 오프라인 콘서트를 진행을 하게 되면 뭐 당연히 이제 콘서트장을 빌려야 되고 뭐 하다 보니까 앨범을 판매하는 것보다는 뭐 이제 영업이익률 부분이 조금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전반적인 엔터 산업을 지켜보실 때 과연 엔터 산업이 뭐 이 단발성 비용이 물론 들긴 했지만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뭐 역사상 분기 최대 실적이 나왔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질 일인가에 대한 부분에서 상당히 좀 물음표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 이 정도로 빠진 이유가 그러니까 비용은 들었는데 결국에 A2K가 과연 잘 될까? 이 부분이 조금 핵심인 것 같습니다. 유튜브에서 조회수를 보시면 한 500만 정도 선에서 지금 좀 멈춰 있는 상황이긴 해요. 근데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시간이 조금은 길다라는 점, 영상의 시간이 좀 길다라는 점과 또 이제 박신영 씨가 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좀 인터뷰적인 부분이 너무 네. 앞에 많은 게 좀 제가 봤을 때 시청 시간에는 좀 영향을 주지 않았나. 근데 이제 이런 피드백 이런 거 너무 좋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재밌게는 보고 있는데 이게 일부 시청 라인에서는 좀 그런 게 조금 영향을 줄 수가 있다. 근데 과거의 이런 데이터들을 봤을 때 이 시청 시간과 이런 걸그룹의 흥행이 항상 동일하게 가지는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육성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걸그룹이 데뷔하고 이게 잘 됐을 때 역행해가지고 다시 한번 이제 흥행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어서 그런 것들은 조금 가시화를 해볼 필요가 있다. 다만 지금 본업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뭐 이제 영업이익과 뭐 이런 부분 상당히 좀 좋은 상황이고 일부 반영하더라도 영업이익률이 30%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엄청 높은 거예요. 진짜 엄청 높은 건데 그런 거에서 너무 냉정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어서 좀 오히려 이렇게 놀렸을 때 적극 매수의 관점으로 보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JYP 엔터의 경우 주가가 눌렸을 때 저가 매수의 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시장도 11분 정도가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종가 베팅할 종목 키워드 힌트부터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피부에 양보하세요라고 키워드 힌트를 주셨네요. 피부에 관심 많으신가 봐요, 본부장님. 사실 그렇다고 얘기하기에는 제 피부가 그렇게 좋지는 않아가지고 네,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게 제가 이제 이거를 드라마 안에서 본 대사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네. 광고에서도 들은 것 같은데 이게 출처가 좀 불명하지만 이런 문구로 이제 홍보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래 이거지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아서 오늘 키워드 일단 이걸로 좀 선정을 해봤습니다. 저는 광고 문구 떠오르거든요. 앞에 먹지 마세요가 먼저 붙으면서 떠오르는데 네네네. 그러면 화장품 섹터일까요? 화장품 섹터에 같이 가는 섹터죠. 화장품 섹터와 뭔가 비슷한 느낌이네요. 비슷한 느낌. 네, 맞습니다. 그러면
피부 미용 의료기기 이쪽일까요? 맞습니다. 네, 그쪽이고요. 일단은 근데 그 광고가 원래 화장품 광고였나요? 네, 그래요? 스땡땡땡. 네네네. 제가 그럼 키워드를 잘못 들고 왔네요. 그래서 아무튼 네, 미용 의료기기 쪽으로 선정을 했는데 네. 그 섹터를 선택한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면 앞서서 이 중국 인바운드가 들어왔을 때 화장품 결제액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말씀을 네. 드렸잖아요. 근데 뭐를 많이 결제를 하느냐? 제가 또 저희 동네 성형외과가 정말 엄청나게 많거든요. 어디 사세요? 강남의 어느 지역에 네. 살고 있는데 그 지역이 성형외과 다 몰려 있습니다. 근데 정말 관광객들이 많을 때는 뭐 엄청 많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그 실생활로 맨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실질적으로 중국 관광객들이 긁는 부분들이 피용과 이런 이제 시술 부분에서의 네. 굉장히 많은 결제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피부 미용 의료 기기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주가가 많이 높아져 있긴 하지만 사실상 뭐 PER이라든지 이런 밸류적으로 보더라도 충분히 성장 여력이 강하다는 부분이 있고요. 또 이제 아직까지 뭐 시장 점유율이 3%밖에 안 되거든요. 글로벌적으로. 해서 앞으로 성장 여력이 상당히 높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높고 우리나라 가성비가 또 굉장히 뛰어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전반적인 분위기가 단체 관광객 오면 뭘 할까요? 이게 땡기고 가야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네. 상당히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은 이제 또 연관주로 미용 의료기기를 좀 선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미용 의료기기 섹터 내에도 여러 가지 종목들이 포진하고 있잖아요. 어떤 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뭐 사실 다 아시겠지만 파마 리서치나 뭐 이런 종목들 다 있잖아요. 그렇죠? 네. 시총이 높은 쪽에서 하나를 골랐고요. 일단 제이시스 메디칼을 좀 선정을 했습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이런 미용 의료기기 관련된 뭐 종목군들이 대부분 주가의 흐름들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뭐 단연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고요. 일단 이 회사를 선택한 게 이제 포트폴리오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습니다. 뭐 그 초음파라든지 고주파, 네. 레이저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있어서 아무래도 이제 매출원을 다양화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상당히 좀 매력적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실적도 뭐 나쁘지 않았어요.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제 매출이 14%, 영업이익이 8%인데 이게 이제 점진적으로 계속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이 중요하고 시장 컨센보다 좀 상회했거든요. 약간 좀 비용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약간의 좀 이슈가 있어서 약간은 조금 덜 나오지 않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좀 잘 나왔다라는 점. 그리고 이제 일본 포텐자에서 이제 매출이 상당히 잘 나왔는데 이게 이제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이 지역에서 144%나 좀 증가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상당히 좀 유의미하다. 근데 아시겠지만 화장품 쪽도 지금 북미나 일본 쪽이 상당히 좀 핫하잖아요. 그런 네. 것처럼 이런 미용 의료기기도 좀 같이 동행해서 간다. 그리고 비만 쪽도 지금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비만이 가면 이쪽도 같이 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여러 가지 이슈들 좀 같이 붙어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은 뭐 이제 또 초음파 부분도 상당히 좀 좋았습니다. 이 작년 대비했을 때 뭐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력이 나왔고 뭐 그냥 전반적인 분위기에서 일단은 다 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일단 매출원이 많다라는 부분들이 결국엔 업황 상승을 했을 때 어디에 엮여도 다 상승률이 좀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좋고 일본에서는 약간의 좀 매출 부진이 나온 것도 있지만 이 동남아 지역에서는 굉장히 좀 폭발적인 성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을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뭐 소송건이 있다 보니까 일회성 비용이 좀 반영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 증권가 리포트를 좀 읽어보시면 뭐 내년이나 후년에 이런 실적에 대한 베이스가 상당히 좀 높아지는 것들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밸류적으로 봤을 때 뭐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PER 한 20배 정도인데 지금 뭐 톡신이라든지 보톡스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뭐 40배에서 60배까지 받았거든요. 네. 그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뭐 상방 요령은 지금 상당히 좀 크게 열어놓고 보실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을 보시면 뭐 상당히 좀 매력적인 상황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뭐 3분기, 4분기 때 뭐 FDA 승인 관련된 이슈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일본의 또 추가적인 제품에 대한 진출들이 또 있기 때문에 하반기 이후에는 또 이제 지역을 좀 확대하거나 제품적인 라인업들이 좀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이슈들이 있다라는 점을 보신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매력적으로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제이시스 메디칼은 마감 동시호가 구간에서 4%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가격 전략 저희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사실 이제 전거래일에 좀 많이 눌렸어요. 네. 많이 눌려가지고 오늘 좀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뭐 중국 관련된 대부분이 좀 네. 올랐잖아요. 그래서 일단 가격 같은 경우 11,000원에서 11,800원으로 좀 선정을 했는데 뭐 종가에 접근하셔도 뭐 무난할 것 같고요. 네. 1차적으로는 13,500원을 잡았지만 앞서서도 이제 상방 룸이 상당히 좀 넓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도달해서 리뷰하면 리뷰할 때마다 좀 목표가 좀 상향을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이런 가격을 추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손절 라인
같은 경우는 9,500원으로는 잡았는데요. 사실상 요까지 빠지면 여기서부터 한 8,000원대 중반 라인까지 다시 이참에서 밴드로 설정을 하셔서 충분히 보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미용 의료기 쪽이 왔을 때 아마 가장 면세랑 카지노랑 요쪽이 저는 단연 실적으로 좀 가시화가 될 거라고 보고 네.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좀 강한 차익이 나오고 눌림 현상이 나오면 오히려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추가 매수 라인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면 제이시스 메디칼 매출원도 좀 다양하다라고 분석을 해주셨잖아요. 그렇다면 그 중에서 좀 특출나게 잘하는 분야는 어디일까요? 이제 언급을 드렸던 이제 고주파 장비 쪽이라든지 그다음에 이제 집속 초음파 쪽 이쪽이 좀 많이 좋아지고 있고요. 뭐 전반적으로 다 좋아요. 예, 그래서 뭔가 특정해서 막 이거다라고 보기에는 네. 그렇고, 근데 이제 앞서 이제 매출원이 많이 좋아졌다라는 거는 그만큼 거기 관련된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고주파라든지 이제 초음파 쪽으로 일단은 집중해서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매출원이 다각화된 부분에 집중해서 보면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종가에 베팅할 종목으로 제이시스 메디칼 짚어주셨습니다. 우리 시장도 지금 마감까지 5분 정도 남아 있는 상황인데요. 마감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대 시장 오늘 힘을 내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힘을 내지 못하면서 마감을 할 것으로 보이네요. 코스피 시장은 0.78%의 약세를 보이면서 2,571선에 마감할 것으로 보입니다. 코스닥 시장은 1.07%의 내림세가 나타나고 있네요. 그래도 900선은 지키면서 종가를 형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은 팔아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사들이고 있습니다. 외국인 1,000억 원 넘게, 기관 3,000억 원 넘게 팔아내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같은 수급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1,400억 원 넘게, 기관은 300억 원 넘게 매도세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개인 투자자들 많이 2,000억 원 넘게 사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수를 방어하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입니다. 오늘 시장 상황 본부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은 뭐 반도체와 2차 전지가 좀 쉬어주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지수 자체는 좀 눌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인의 매수세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외국인과 뭐 기관 같은 경우 코스피에서 좀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오늘 조금 관심 있게 보셔야 되는 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오늘 6.6%가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 에코프로나 프로비엠 같은 게 좀 조정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기간 조정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약에 포스코 그룹 쪽이 이제 광물 관련된 이슈로 추가적인 상승률이 나오면 분명 2차 전지에서는 빠르게 더 반등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장주들이 좀 쉬어간다라는 부분에서 지수는 좀 눌리고 있는 상황이고, 아무래도 이제 좀 수급이 쏠리죠. 특정 섹터로 이 거래 대금도 상당히 많이 줄어드는 부분들을 좀 보실 수 있거든요. 코스피가 오늘 9조 5천억 원, 그다음에 코스닥이 10조 6천억 원 정도니까 이게 아무래도 이제 뭐 과거에 2차 전지 쪽이 주도할 땐 60조까지도 거래 대금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25조에서 30조는 유지를 했는데 이게 또 20조 밑으로 떨어졌죠. 그만큼 약간의 좀 매수에 대한 이런 기회를 좀 포착을 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고, 그만큼 테마주적인 형성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또 초도노체가 또 급등이 나오고, 그다음에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받는 이슈를 갖고 있는 쪽이 좀 급등력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시장들이 좀 유지가 될 확률이 크다. 그래서 지수는 2,500에서 2,650선 안에서의 움직임이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 2,500선을 깨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지수적인 부분에서는 크게 걱정해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이런 특정 테마나 이슈나 모멘텀적인 플레이가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전히 종목별 그리고 산업별 트레이딩을 좀 하셔야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워낙 수급적인 이런 교체가 빠르다라는 점을 참고를 해주셔가지고 만약 이런 시장에서의 조금 적응력이 좀 떨어지시거나 아니면 대응하시기 좀 어려운 환경에서 매매를 하고 계신 분들은 뭐 이럴 때는 그냥 과감하게 한번 관망을 하시는 것도 오히려 여러 가지 기회를 또 살릴 수 있는 부분에서의 매력도가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이런 거 쫓아가지 마시고 일단 차분하게 시나리오적인 매매로 더욱더 대응을 해야 되는 시장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환율이 지금 1,330원대까지 치솟으면서 외국인의 수급에 부담스러운 상황인데 이 부분 저희가 어떻게 체크하면 좋을지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사실상 환율 같은 경우는요, 지금 이제 중국 시장이 무너지고 있죠. 왜냐면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부동산 관련된 이슈가 있기 때문에 그 관련된 부분들이 조금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왜냐면 인덱스가 또 변경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 달러가 강해지거든요. 그래서 엔화와 위안화가 동시에 약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럴 때는 약간 좀 소외가 됐었던 자동차라든지 이런 쪽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강환율일 때 실적이 좀 잘 나오는 종목군들을 좀 보실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드릴게요.
네, 강달러 현상을 보일 때는 그간 실적이 좋았던 업종을 공략해보면 좋겠다라고 말해주셨습니다. 마감 동시효과 구간 함께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양대 시장은 모두 힘을 내지 못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런 만큼 업종별로도 상승한 업종을 찾기가 어려웠는데요. 코스피 시장을 살펴보면 섬유의복과 음식료업 그리고 유통업, 통신업 정도에서만 빨간불이 들어와 있었고요. 코스닥 시장을 살펴보면 IT 부품과 건설 업종에서 강보합권 정도의 강세만 관찰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은 아쉽게 마무리했지만 내일은 또 쉬어가고 그 다음 날에 대한 전략을 짜봐야 할 텐데요. 오늘장 내일장 전문가님들께 이번 주 전략에 대해서 여쭤봤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우리 시장 혼조세는 이번 주까지 지속될지 한번 살펴봐야겠는데요. 전략을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여쭤봤습니다. 먼저 알파경제 김종회 이사님께서는 환율과 중국 증시의 변동성에 유의하자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다음으로 인포스닥데일리의 최양호 원장님께서는 박스권에는 ETF라고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신한투자증권의 이호석 차장님께서는 중국 관련 리스크 부각에 따른 관망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전해주셨네요. 두 분께서 지금 중국 관련된 이슈를 본부장님과 좀 비슷하게 짚어주신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시나요? 맞습니다. 제가 카지노 쪽 말씀을 드릴 때도 네. 중국 VIP 고객이 이런 부동산과 연관성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중국의 변동성이 강달러,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를 만들 수가 있고 거기에 따른 좀 거래 대금 자체가 줄어들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럼 환율이 강했을 때 지금 어떻게 환율이 상승률이 나왔을 때 원화 가치를 끌어올리려는 행동을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금리 차가 이렇게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계부채가 좀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원화 가치를 당장 끌어올릴 인상이라든지 이런 걸 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금 부담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 또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변동성이 또 생길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계속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수급적으로 좀 보신다라고 한다면 외국인의 연속성이 있는 기업들을 일단 좀 보시는 게 단기적인 부분에서는 좀 나쁘지 않은 선택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ETF를 좀 보시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사실상 업종별 ETF일 수도 있고 지수 ETF일 수도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는 사실 지수 ETF를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거든요. 왜냐하면 섹터나 산업은 워낙 빠르게 변동이 돼서 정말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이게 흐름을 한번 놓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지수에 대한 이 레버리지 부분으로 종목군들을 좀 선정을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 그만큼 지금 개별 종목 장세가 강하고 섹터별 흐름이 강하기 때문에 개별 종목으로 접근을 하기보다는 조금 이렇게 묶여서 좀 큰 흐름을 잡는 부분으로 하는 것이 조금 더 시장을 대응하기 좋다. 라는 부분을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하락장에서는 지수 ETF만 하셔도 충분히 좀 좋은 결과가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매일매일 의사결정을 하시기보다는 좀 고점 라인에서 좀 꺾이는 기조가 나왔을 때 혹은 바닥권에서 상승률이 나왔을 때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잘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매수 매도를 안 한다라는 거에 불안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좀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개별 종목 장세가 이어지는 만큼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주에는 어떤 포인트를 좀 체크해 나가면 좋을까요? 이번 주는 단연 FOMC 회의록이 좀 중요하겠죠. 현지 시간으로 보면은 이 화요일인데 네. 우리나라에서는 수요일 날 좀 공개가 되겠죠. 화요일 날 어차피 우리나라는 지금 휴장이니까 조금 약간은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결국에는 물가에 대한 이런 연준의 인식들이 상당히 좀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좀 최근에 또 코어 CPI 관련된 부분에서 좀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고 에너지원이 또 올라가고 있고 이게 좀 양 부분이 좀 나뉘고 있거든요. 주거비 쪽은 떨어지고 있지만 에너지 쪽이 또 다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CPI의 변동에 따라서 향후 연초부터 좀 이 연초반 부분부터 금리 인하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시장의 기대를 또 부숴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또 시장에서의 또 실망 매물들이 쏟아져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회의록을 좀 중심 있게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이번 달부터 또 잭슨 홀 미팅 또 관련된 이슈가 네. 계속 부각될 거기 때문에 그게 연장선상으로 아마 항상 좀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한미일 정상회담이 있기 때문에 관련돼서 또 여러 가지 공급망 관련된 이슈들이 또 부각이 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변수들이 많이 생겨날 수 있고 그런 이슈가 발생이 되면 단연 새로운 섹터들은 또
무궁무진하게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하루하루에 너무 이렇게 포커스를 두시면 이런 장은 정말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약간 좀 뭐 적어도 주 단위 뭐 월 단위 이런 식으로 조금 매매 계획을 세우시는 게 현재 상황에서는 조금 리스크 대비도 하시기 편하고 이제 좀 물량 모아가시기도 좋은 그런 시장이다라고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FOMC 회의록도 확인을 해봐야겠고 한미일 정상회담도 있고 잭슨홀 미팅 일정도 예정이 되어 있는 만큼 조금 긴 호흡으로 가져가면 좋겠네요. 그렇다면 다음 장에 좀 주목해 볼 만한 섹터는 어디가 있을까요? 일단은 뭐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저는 지금 박앤세일 하고 있는 섹터가 너무 많다라고 보고 있는데 뭐 로봇도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2주 연속으로 중국 리오프닝 관련된 종목군을 좀 들고 왔거든요. 네. 제가 아직 면세는 못 들고 왔는데 아무튼 그런 실질적으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계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산업 성장주를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근데 이쪽은 너무 많거든요. 뭐 네. 지금 로봇도 될 수 있고 AI도 될 수 있고 뭐 조선주라든지 뭐 임플란트 쪽도 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실적이나 산업이 성장이 나오고 있는데 주가는 좀 거꾸로 가거나 좀 소외를 받고 있는 섹터들이 충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지금 3주 연속 로봇 AI 쪽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두산 로보틱스 IPO 관련된 이슈가 터져 나오면 분명히 이제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움직여 줄 거거든요. 오늘도 네. 사실 유로메카 좀 꿈틀거렸고 T 로보틱스는 좀 급등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로봇주들 안에서도 계속 우상향 기조가 나오고 있고 상승 탄력이 붙어주고 있는 기업들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중국 리오프닝과 관련해서도 살펴보시고 로봇과 AI 조선 쪽까지 한번 체크를 해주셨는데요. 그런데 오늘 시장에서 좀 시장 지수 자체는 하락했지만 좀 상승하는 섹터가 있더라고요. 식품주 쪽에서 좀 상승세가 보였는데 삼양식품의 경우에 지금 상한가까지 올라갔거든요. 근데 뭐 네. 삼양식품도 그렇고 농심도 그렇고 오뚜기도 그렇고 뭐 다 실적 이슈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삼양식품의 실적이 이게 상한가까지 올려 세울 이슈였을까요? 요거는 이제 좀 많이 소외가 됐죠. 네. 그러니까 이제 이 보시면은 삼양식품 자체가 2022년 하반기 때의 주가의 고점이 지금 거의 뭐 한 8, 9개월째 이 고점을 뚫지 못했거든요. 근데 네. 뭐 좀 기사나 이런 것들 찾아보시면 불닭볶음면이 정말 해외에서 불티나게 팔린다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계속 소외가 되고 있다가 농심이 먼저 트랙을 좀 끊어준 거죠. 농심이 저번 주부터 이제 실적이 북미에서 엄청 잘 나오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주가가 좀 많이 올랐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지난주부터 보면은 이게 거의 40만 원에 있던 게 거의 49만 원까지 왔으니까 20% 이상의 급등이 나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삼양식품도 좀 급등이 나오면 충분히 20% 이상의 지금 흐름들을 쫓아갈 수 있는 네. 상황이었다는 거고, 근데 여기다 조금 더 수급이 쏠리면 뭐 상승 탄력이 좀 강하게 나올 땐 더 세게 나올 수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시간에서 이미 좀 반응이 나온 상태로 좀 주가가 오늘은 이제 좀 시간이 지나서 이게 사라졌는데 어쨌든 이제 시간에서부터 좀 상승력이 나와서 시작을 네.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이슈나 모멘텀이 좀 부각이 됐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해외에서 잘 되는 건 결과적으로 단기간에 끝나지 않거든요. 우리가 네. 라면 뭐 이제 냉면처럼 뭐 시기적으로 한번 먹고 끝나는 거 아니잖아요. 계속 먹죠. 계속 먹게 네. 되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더 가속화되면 됐지 사실상 뭐 갑자기 급격하게 줄어들거나 그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추세적인 상승을 기대해 봐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차과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2부에서 전해드렸던 급락주에 대한 생존 전략과 그리고 종가 베팅할 종목들 정리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화면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내일장 2부의 핵심입니다. 레이는 북미 딜러 취소 여파에 대피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입장을 제시해 주셨고요. 우리나라 미용기기의 지배력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제이시스 메디칼을 공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의 승부수는 AI 로봇, 중국 리오프닝 그리고 조선 섹터 짚어주셨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하는 피해 사례가 늘어나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하루 잘 쉬시고요. 저희는 수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